1978년 8월 26일 로마 시스티나 성당. 저녁 공기가 채 식지 않았을 무렵 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 카톨릭 신자에게 새 교황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죠. 알비노 루치아니, 곧 요한 바오로 1세로 불릴 그는 그렇게 263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소박한 생활로 미소 짓는 교황이라 불렸던 요한 바오로 1세. 그러나 그는 교황이 된 지 겨우 33일 만에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여러 음모론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 바오로 1세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1978년 9월 29일 새벽 4시 45분, 빈첸차 수녀는 평소처럼 차를 준비하러 교황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교황이 침대에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보다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그가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람들을 불렀지만 이미 그는 사망한 뒤였죠. 당시 그의 손에는 몇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4시간 동안 바티칸의 대응은 여러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무원장인 장 빌로 추기경은 시신이 발견되고 채 1시간도 안 되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지시했고 교황의 혈압약, 슬리퍼, 안경,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 손에 쥐고 있던 문서 등 중요한 유품을 모두 수거해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은 다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기도 전에 교황 개인 거처 및 손길이 미쳤던 19개 방은 말끔히 정돈되어 그가 존재했다는 흔적마저 지워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사망 12시간 내 엠발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엠발밍이란 사체를 소독이나 보존 처리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수복하는 것으로 장기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주치의 레나토 부조네티는 심근경색을 진단했지만 의무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검은 교황법상 금지라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적 절차와 달리 장기 적출, 혈액 채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독극물 여부 등 과학적 확인 수단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법은 24시간이 지나야 엠발밍이 가능하지만 바티칸은 그보다 훨씬 일찍 시신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편 부검은 없었다라는 발표와 달리 이탈리아 언론은 비밀 부검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그들의 발빠른 조치는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봉인하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바티칸 측은 교황에게 심장 질환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치의 주세페 다로스, 그리고 가족, 지인들의 증언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도 심장마비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에게 그런 병력은 없었다. 사망 6개월 전의 건강검진 기록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심장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망 3주 전에 받은 또 다른 검사에서도 이상 없음으로 나왔고요. 그렇다면 바티칸의 과속 처리는 왜 필요했을까요? 단지 여름 끝 로마의 더위 속에서 부패를 우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지점이 이후 모든 가설의 출발선이 됩니다. 개혁 구상과 내장의 문서. 요한 바오로 1세는 즉위 직후 교황청 조직, 인사, 재정 전반의 개혁을 검토했습니다. 1978년 10월 5일 이탈리아 통신사 안사는 교황이 일부 쿠리아 인사들과 충돌이 있었다라는 내부 소식통발 기사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 당시 교황의 손에 쥐어져 있던 종이 4장은 인사, 조직 개편 등 계약 문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망 당일 밤 이 그룹 사이에 거친 언쟁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개혁을 막으려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동기가 형성된 것이죠. 이 가설이 나왔을 때 교황이 죽기 30분 전 장의사가 호출됐다는 이야기도 떠돌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바티칸 은행, 마피아, 피투, 미켈레.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핵심 동기를 금융에서 찾았습니다. 이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를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8년에 이탈리아 정부가 바티칸의 면세 특권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교황청이 오랜 기간 비밀리에 축적한 거대 자금에 세금이 붙을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교황청 종교사업회의 수장 폴 마르친코스는 국제금융사기꾼 미켈레 신도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켈레는 마피아, 불법 프리메이슨 로지 피투와 연관된 인물로 자금을 이탈리아 밖으로 빼돌리는 계획이 가동된 것이죠. 피투와 조직범죄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규모는 컸고 흔적 또한 뚜렷했습니다. 결국 CIA, 인터폴, FBI, 그리고 각국 국세 당국의 감시가 미켈레 주변으로 좁혀졌습니다. 바티칸 은행은 겉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요한 바오로 1세가 부패 고리를 뿌리째 뽑으려는 순간 이 연결고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를 느낀 세력이 있었다라고 이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암살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었죠. 코엘의 재검증과 선의의 음모. 영국 역사학자 존 코엘은 음모론의 주장을 전면 반박합니다. 그는 요한 바오로 1세의 유품을 빌로가 숨긴 게 아니라 교황의 누나에게 전달되었고 유언대로 한 수도원에 기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발급되지 않았다라고 한 사망 진단서 역시 분명 존재한다며 문헌,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코엘의 결론은 간명합니다. 음모론의 핵심 근거 상당수는 오보와 오독에 기대고 있다. 그는 교황이 발부종, 흉통, 기침 등 색전증 전조를 보여왔고 9월 28일 저녁에 색전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이 책임 추궁을 우려해 시신의 자세를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처럼 보이도록 이동했다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의도치 않은 음모론을 불렀다는 주장. 엠발밍을 서두른 이유도 비오 12세 장례 당시 엉터리 방부 처리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과잉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검부재라는 최초의 가오가 치명적이었기에 코엘의 반론 또한 의혹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죠. 물론 음모론 또한 말 그대로 음모론으로 머물렀을 뿐 어떠한 것도 진실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사인을 둘러싼 논쟁이 아닙니다. 권력, 돈, 전통, 투명성 등 서로 다른 가치가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세계 최대의 종교기관 내부의 균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검의 부재는 진실의 부재를 낳았고 그 빈자리를 여러 가설, 음모론이 채웠습니다. 그날 새벽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있던 그는 어디까지 개혁을 밀어붙일 계획이었을까? 내장의 종이는 정말 그 계획의 윤곽이었을까? 유품의 이동, 장의사의 호출 시각, 사망 진단서. 이 모든 사소한 차이가 우리를 서로 다른 진실로 이끕니다. 아마도 이 미스터리는 누군가의 회고록 한 페이지 혹은 봉인된 기록의 해제 아니면 새로운 과학 분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감춰진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